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숨쉬는 고래의 부진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가 잠깐 쉬어가는 시간, 숨쉬는 고래의 마음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로 찾아왔어요. 지난번 첫 번째, 제가 이제 마음 라디오를 고래님들과 나누겠습니다. 라는 에피소드를 올리고 나서 많은 고래님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고, 오늘은 그 중에 고래님 한 분의 고민을 중심으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해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잠깐 숨 고르고 가볼까요? 눈 뜨고 계셔도 좋고 아니면 눈 감으셔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는 아침에 듣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점심 혹은 자기 전에 마음 라디오를 듣고 계실 수도 있겠죠. 부드럽게 호흡 이어가시면서 가만히 느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편안한지, 감사한지, 좀 묵직한지, 긴장감이 느껴지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렇게 나를 잘 알아주신 상태에서 마음 라디오를 함께 하는 시간 동안 나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는지, 나는 조금은 쉼을 주고자 하는지, 편안함을 주고자 하는지, 위로를 주고자 하는지, 이 시간에 대한 가벼운 마음의 의도를 한번 세워보세요. 그게 무엇이든. 그렇게 마음을 가볍게 정돈하시고 준비되셨을 때 두 눈 감고 계셨다면 두 눈도 서서히 떠주셔도 좋습니다. 마음 라디오는 사실 제가 머리카락이 있나 봐요. 간지럽네요. 오늘 이 마음 라디오를 준비하면서 저의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예요. 가장 꾸밈 없이. 그래서 벌써 지금 딱 영상을 시작한 지 4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저는 제가 오늘 몇 분의 마음 라디오를 녹음할지 모릅니다. 최대한 편집 없이 그냥 정말 우리 라디오 들으면 편집 없는 생방송 라디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마음 라디오에 제가 지금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컨셉이에요. 가장 있는 그대로, 가장 꾸미지 않는, 가장 그냥 날 것 그대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그래서 몇 분짜리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고민을 중심으로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들어가 볼게요. 잠이 안 오실 때 그냥 곁에 이렇게 틀어놓는 그런 정말 부드러운 음성이라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여기에 우리 고른님의 사연을 적어 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부진님.
부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정말 많았어요. 항상 긴장하며 제 자신을 증명해야 했던 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왜 어떤 일을 시작해서 끝을 내지 못하는지도요. 도전할 기회들은 있었지만 제가 제대로 해낼 수 없을 거라는 믿음이 제 마음속에 있고 항상 제동이 걸렸어요. 하지만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고 넘어가지지도 않고 어딜 가나 제 자신이 있다는 것도 알고 회피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대체 어떻게 해야지 더 편안해지고 제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정말 잘 될 것 같거든요. 최근에 이혼을 겪고 더 제 자신에게 몰두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제 자신을 더 알아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고래님 그리고 많은 고래님들께 제가 진심으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정말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나의 가장 내밀한 어려운 부분 그리고 가장 연약한 부분을 인터넷에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나 요즘 시대는 되게 강해 보여야 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조금 더 어떤 의미에서 좀 약하게 보이는 그런 어떤 시대 속에서 나이듦도 허락하지 않잖아요. 자연스러운 것들이 허락되지 않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렇게 용기 있게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런 공간이 여러분들께 이 채널이 되어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진짜 큰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덕분에 이 마음 라디오도 가능한 컨텐츠의 하나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어딜 가나 제 자신이 있다는 것도 알고 회피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어떻게 해야지 더 편안해지고 나를 인정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정말 더 잘 될 것 같거든요. 그 고래님께서 써주신 부분에 제가 아마 지난 에피소드에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 그곳에 내가 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압도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혼란스러운 영혼으로서의 내가 어디를 가든 있다고? 내가 이직을 해도 거기 내가 있고 내가 이민을 가도 내가 거기 있고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거기 내가 있다고? 나는 엉망인데? 그러면 내 삶은 더 나아질 수가 없는 걸까? 하는 굉장히 압도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거기에 어딜 가든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가 나를 알아가기 시작하고 내가 내 안에 지혜를 키우기 시작하고 내가 바른 정렬을 맞춰가기 시작한다면 어딜 가든 나는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낼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힘이 생긴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고래님 어딜 가든 내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와 다행이다 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테니까요. 어디에 가든 어떤 상황에서든. 그래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먼저 우리가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하라는 것은 뭐다? 나는 이제는 내가 나를 좀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왜 이제 일상을 살다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대해서 정말 배워보신 적이 있으세요? 부모님이든 아니면 선생님이든 선배든 누구든 너의 마음은 어떻니? 마음은 이런 성향이 있단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걸 잘 다스려야 되고 그걸 잘 다스린다는 건 이런 뜻이야 라고 그렇게 배워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제가 온라인에서도 막 교육과정을 하고 워크숍을 하고 하다 보면 대부분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돼요. 무엇을? 우리는 마음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다. 좀 이상한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어른이라서 이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잘 살아야 될 것만 같은데 자꾸만 어딜 가든 무얼 하든 사실 가만히 보면 내 발목을 잡는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상황도 아니고 바로 이 내가 배우지 못한 그 마음이 자꾸만 내 발목을 이렇게 잡아요. 우리 고래님의 말씀처럼 어떤 일을 해도 끝을 내지 못하고 도전할 기회도 있었지만 내가 해낼 수 없을 거라는 그 믿음이 제동을 걸었던 것처럼요. 제가 항상 스스로에게도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괜찮아. 마음을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 서투를 수 있어인 거예요. 우리는 어른이 돼서 내 마음 하나를 딱 잘 붙들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성숙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만 더 들여다봐도 우리는 마음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이 별로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왜 이러지가 아니라 오케이. 내가 마음을 배운 적이 없으니 어쩌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내 마음을 진짜 잘 배워보려는 연습이 필요하겠구나. 특히나 요즘 이혼을 겪고 나 자신에게 몰두하는 시간이 있는 이러한 시기에는 내가 조금 더 내 마음을 배워보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가져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내 마음을 배울 수 있다면 어딜 가든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안심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그럼 어떻게 배우느냐. 마음을 배우는 건 제가 올려드린 명상 영상에도 되게 이런 지혜들이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냐면 나 자신과 앉아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가까운 사이도 오랫동안 만나지 않으면, 오랫동안 대화를 하지 않으면 뭐가 생겨요? 오해가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서로를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명상을 하면서 뭘 하는 거냐면 아침에는 부진아, 오늘 너 어때? 오늘 너 몸은 어때? 오늘 마음은 어때? 오늘 하루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런 하루면 좋을 것 같은데. 너도 그래? 그러면 우리 이런 하루를 같이 보내볼까? 하는 그런 대화인 거예요, 대화. 그리고 저녁에 하루를 살고 막 돌아오면 마음에 진짜 많은 게 많잖아요. 많은 게 있잖아요. SNS에서 막 랜덤하게 스크롤을 하다가 친구의 어떤 걸 봤는데 막 너무 질투가 나는 거죠. 그쵸? 너무 질투가 나고 또 뭐 광고 하나 봤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누군가의 몸매가 어떤 얼굴이 표정이 내 안에서 어떠한 생각들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주었던 피드백이 하루 종일 마음에 남거나 그래서 마음은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고 돌아올 거거든요.
어떤 자극을 받았는지 이해를 못한 상태로 잔다면 나는 그만큼 또 마음과 멀어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녁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어땠어? 오늘 뭐 느꼈어? 저는 부진이니까 이렇게 호흡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부진아,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어? 오늘 좀 화가 났던 순간들도 있었어? 그 화는 무슨 의미야? 뭔가 누군가가 너를 존중하지 않아서 그래서 좀 기분이 상했던 걸까? 너는 그때 사실 그 사람에게 뭘 받고 싶었던 걸까? 그냥 나도 충분히 좋은 능력 있는 사람이란 존중이 받고 싶었던 걸까? 오늘 누군가를 보고 질투가 났다고? 그 질투는 사실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어? 아, 너 저거 원하는구나. 너도 저런 걸 충분히 누리고 경험하고 싶었구나. 나 이제 너와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됐어. 너가 뭘 원하는지. 너가 뭐를 피하고 싶은지. 너가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오늘 우리의 대화로 이마만큼 나는 너를 알게 됐어. 너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오늘 우리 잘 자고 이 이해를 토대로 내일 또 같이 잘 살아보자. 이게 우리의 저녁 명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자주 할수록 나를 알게 돼요. 사실 명상은 굉장히 방대한 영역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딱 이것만 기억해도 스스로에게 정말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에 대할 때에 나 자신과 대화를 할 때 그 태도가 뭐냐면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고래님들이 궁금하세요? 정말로? 나는 막 왜 이럴까? 이런 비난보다는 정말로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왜 이런 특정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걸까? 나는 시작해서 끝을 내지 못할 때 나는 그 중간중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어떤 결과를 두려워하는 걸까?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내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게끔 나의 마음을 이렇게 빚어낸 특정한 사건들이 있었을까? 만일 어렸을 때 일들과 굉장히 연루되었을 수 있겠죠? 혹은 그렇다면 나는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렸을 때 그 상황과 같은가? 아니라면 나는 나에게 지금 어떤 성장의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내가 너무 두려움이 많다면 나는 어쩌면 나에게 잠시 괜찮아, 나아가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배려심을 베풀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해낼 수 없을 거라는 믿음이 제 마음속에 있고 항상 제동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 사건을, 특정한 상황을 저녁에 이렇게 나와 앉아서 대화할 때 못할 것 같아 이런 얘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생각을 하느라 참 괴로웠겠다. 그쵸? 괴로웠겠다. 친구의 고민을 들어줄 때, 소중한 사람의 아픔을 들어줄 때 먼저 공감해 주잖아요. 진짜 괴로웠겠다. 너도 알잖아. 너는 정말 더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럴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 근데 이러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너를 딱 붙잡아서 마음처럼 안 될 때, 제동이 걸릴 때 얼마나 답답했니?
얼마나 스스로가 불편하고 못마땅했니? 그러한 마음과 함께 사느라 진짜 힘들었겠다. 토닥토닥. 정말 토닥토닥이에요. 토닥토닥.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어르고 달래준 후에 대화도 그렇잖아요. 무조건 답정 너처럼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건 너가 잘못됐고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화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먼저 알아주세요. 힘들었구나. 너가 얼마나 정작 가장 답답했겠니? 그 이후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보자. 만일 너가 그 믿음을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해낼 수 없어 라는 믿음이 없다면 너는 지금 어떤 삶을 경험하고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각자가 믿음이 있어요. 자신에 대한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저는 저의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싶어요. 저의 굉장히 강력한 믿음 중 하나는 아마 고래님의 믿음과 되게 같아요. 너는 해낼 수 없어. 근데 더 구체적으로 저는 너는 깊이가 없어. 이게 있었어요. 너는 깊이가 없는 사람이야. 그 믿음이 언제 가장 강력했냐면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였어요.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미국시로 영문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그때 아마 그 오빠가 있었어요. 동기 오빠. 대학원 동기 오빠가 있었는데 아마 그 오빠가 이 유튜브를 들을 수도 있겠네요. 안녕. 저는 미국 시가 주는 어떤 게 진짜 좋았냐면요. 시를 읽으며 막 그 시인이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 그게 여성이든 이 모든 맥락보다 인간이 공유하는 그 마음이 울리는 그 지점이 되게 좋았어요. 상실감, 기쁨, 허망함, 허무, 불안함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 그 부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시가 있으면 그 맥락이 전혀 저한테는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저는 마음 그거 하나. 근데 그 같은 동기 오빠는 이 맥락을 진짜 탁 집어서 깊게 호기심을 발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듣고 같이 밥을 먹거나 동기들이랑 그러면 오빠가 쉴 새 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듣고 있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왜 마음이 불편한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 오빠가 막 논문을 저랑 동기니까 같이 썼겠죠. 그래서 막 이렇게 논문 심사를 하고 하는 와중에 이상하게도 저의 논문은 굉장히 빠르게 통과가 됐고 오빠 논문은 막 어려움을 막 겪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저한테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깊은 곳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역시 나는 깊이가 없고 근데 나는 정답을 잘 맞추는 사람이라 교수님들이 그걸 아직 눈치를 못 채셔서 내 거를 잘했다라고 해주시지만 조금만 더 내가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게 되면 100% 들킬 거다. 나는 깊이가 없고 난 제대로 해낼 수가 없고 저 오빠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박사를 못 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깊이가 없는 것을 들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들킨다. 그래서 가끔 궁금해요. 제가 박사를 했다면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아마 사실은 저의 천직은 아니었겠죠. 저는 지금 이 일을 너무나 즐기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그 얘기 있잖아요. 어딜 가든 내가 있다. 어딜 가든 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요가랑 명상을 이제 한 거죠. 근데 요가랑 명상을 처음 배웠을 때 저는 명상을 먼저 했고, 저는 이 몸을 움직이는 아사나라고 하는데 그러한 아사나적인 요가를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 요가의 이 본질인 나에 대한 탐구, 삶에 대한 탐구, 이게 너무 재밌는 사람인 거예요. 처음에 원래 그 초심자들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용감하잖아요. 무식하니까 용감하다 이런 뜻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저 처음 명상했을 땐 정말 용감했어요. 이제 나는 명상의 마스터다. 나는 이제 정말 잘한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업을 하면서 자신만만했었거든요. 근데 어느덧 명상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뭐를. 내가 수박의 겉도 다 못할 탔다라는 걸. 그때 다시 뭐가 이렇게 꿈틀꿈틀 올라왔냐면 나는 여기서도 깊이가 없어. 나라는 인간 큰일 났다. 이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평소 같으면 도망을 쳤겠죠. 근데 저는 이 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전 지금도 저는 카메라가 없어서 핸드폰을 켜놓고 하거든요. 근데 이 카메라 요걸 보고 있어요, 제가. 저밖에 없잖아요, 여기 지금. 방에 김부진 혼자 앉아있는데도 진짜 여러분들이랑 지금 뇌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처럼 공감하는 걸 느끼며 너무 즐거워요. 여러분도 즐거우시길 바래요, 지금 이 시간이. 저는 그래서 이 일을 진짜 내가 좋아하는구나를 느껴요. 그러니 제가 뭘 했냐면, 그래, 나는 깊이가 없는 사람일 수 있어. 실제로 깊이가 없을 수 있어. 근데 나는 물러나고 싶지 않아. 나는 이 믿음이 내 발목을 잡고 여기서도 중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 그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내가 지금 이 수박의 겉에 있는데 갑자기 수박의 핵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대부분 그런 변화가 가능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수박의 겉에서 0.001mm만 들어가는 걸 대부분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만히 보면 0.01mm씩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시작해서 저 핵심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이게 뭐예요? 그 어벤져스에서 누구죠? 이렇게 우주를 이렇게 딱 멸망하는 타노스가 딱 하는 것처럼 뭔가를 알면 그 절대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손바닥 뒤집듯 손가락을 탁 튕기듯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그 환상의 개념이 있는데 그런 건 없어요. 진정한 변화는 뭐냐면 내가 겉핥기고 깊이가 없다라는 걸 알며, 오케이,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나는 이 일을 중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 아니면 나는 더 이상 머뭇거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할까? 오케이, 나는 오늘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해볼 거야. 나는 명상 책을 한 챕터만 오늘 읽을 거야. 그래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2년째. 매일매일 공부하고 수련하고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전 세계를 찾아다니면서 공부하고 수련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명상에 어느덧 꽤나 수박의 핵까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히 예전 같으면 도망가서 이런 깊이도 없었을 만큼 깊이가 생겼구나. 나는 이제 겉핥기가 아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뒤돌아보니 알게 된 거예요. 작은 0.0mm를 통해서, 0.01mm를 통해서. 그러니 고래님, 내가 회피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데 내가 무언가를 시작해서 끝을 내지를 못한다면 먼저 물어보세요. 나는 이 일을 그게 무엇이든 끝내고 싶긴 한가? 왜냐면 제가 영문학에선 그걸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만큼 진심 어린 가슴이 울리는 열정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나는 고래님은 사연 보내주신 고래님께서는 도전할 기회는 있었다면 또 앞으로 그런 일을 마주한다면 나는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은가? 그건 이제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고자 한다면 모든 일을 다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그쵸? 모든 일을 끝내야 되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일도 끝맺지 못하는 건 나에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겠죠. 그러면 하고자 하는 일이라면 0.01mm라도 그거를 이렇게 없애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게 내가 기존과는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없을까? 그리고 그렇게 매 순간 0.01mm를 나아가는 나를 아침 저녁으로 응원해 줄 수 있을까? 너는 너무 잘하고 있다고. 너가 원하는 만큼 속도가 나지 않아도, 너가 원하는 결과가 바로 일어나지 않아도 너가 이걸 매일 들여다보고 있고 매일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미약하지만 무언가라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와 대화를 나누며 나를 배우기 시작하고 기존에는 어떤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몰라서 자꾸만 그 믿음이 삶을 제한하고 있었던 내가 나를 알아가고 그 믿음에서 아주 미약하게나마 다른 선택을 하다 보면 그게 쌓여가며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덧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더 잘 될 것 같거든요. 어느덧 쓰신 것처럼 이전보다 훨씬 더 무엇이든 잘 해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 속에 내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나 스스로에 대한 인정은, 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은 근자감 같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변화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개미처럼 조금씩, 근데 끈질기게, 집요하게 이 믿음이 막 나를 이렇게 막 끌어내리잖아요. 너는 못해. 너는 별로야. 너는 능력이 없어. 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 너는 깊이가 없어라고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잠깐만 멈추자. 나 이거 정말 잘하고 싶은 일이야.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이야. 나 믿음아. 나 이번에는 너를 조금 넘어가고 싶어 하면서 계속 해내는 나를 보다 보면 어떻게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자존감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 과정에서 일어날 거예요. 어떤 과정? 매일매일 의식적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매일매일 나와 나란히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내가 원하는 일이 있다면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원하는 일인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아주 미약한 걸음을 내딛는 그 과정 속에 돌아보니 나라는 이 사람 괜찮다. 나라는 이 사람 끈질기다. 나라는 이 사람 막 누군가보다 화려하고 막 엄청 뛰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되게 멋있고 집요하고 내면에 힘이 있고 이 사람은 어디에 가든
이 사람이 있다면,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런 내면의 힘이 있다면 절대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강력한 자존감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깊이 없음과 깊이 있음은 하나예요. 자존감 없음과 자존감 있음은 하나예요. 왜냐? 깊이 없음을 알고 거기서부터 내가 해내가는 이 미약한 하지만 굉장히 단호하고 집요한 선택들이 깊이 있음을 만들어내니까. 깊이 없음 안에 깊이 있음이 이미 들어가 있고. 그쵸? 자존감 없음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구독자님께서 고민해 주신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고래님께서는 노력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쵸? 이 이야기를 몇 번이고 돌려서 들어보세요. 진짜 내 안에 새겨질 만큼. 그러다 보면 자존감 없음에서 매일 작은 어떤 액션들을 함으로써 그 안에 자존감 있음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36분을 혼자 이야기했네요. 살아가는 게 참 힘들어요. 그쵸? 그리고 무언가 이런 나의 좀 뭐랄까 아름답지 않은 모습, 좀 변화시키고 싶은 모습들을 살아가면서 발견하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먼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만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다. 삶도 처음 살아보고 마음도 배워본 적이 없어서 이 예측 불가능한 삶을 내가 이해 못하는 마음을 안고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그걸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오케이, 지금부터는 나는 조금 마음을 배우고 마음을 배우며 이 맑아진 마음으로 그리고 조금은 중심 잡힌 마음으로 삶을 봤을 때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발견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보시길 바래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과 2주에 한 번 나누는 이 마음 라디오가 큰 힘이 되어주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저는 이 영상을 편집을 하나도 안 하고 바로 올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좀 이런 휴지 기간, 중간중간 좀 그냥 날 것 그대로라도 그냥 그런 것들이 좀 허용되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고 완벽해지고 싶지도 않아요. 완벽한 스크립트와 완벽한 솔루션을 드리고자 했다면 저는 아마 탈모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하면서 이완된 상태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2주 후에 또 다른 우리 고래님의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저의 계획은요, 여러분, 제가 이 마음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진짜 많이 소통하는 거예요. 저 지금 너무 재밌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재밌다기보다 가슴이 막 따뜻해요. 너무 좋아요. 이런 시간이 숨쉬는 권의 채널에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자주 만나요. 그리고 고민이 있는데 좀 어디서 이걸 나눠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언제나 덧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내 고민이 채택 안 됐다 하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여러 번 남겨주세요. 이거 3번째 남깁니다. 이래도 안 얘기해 줄 거예요. 이거 10번째 남깁니다. 이래도 안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외면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감사해요. 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좀 편안한 시간이었길 바래요. 우리 잠깐 눈 감고 호흡 고르고 마무리 해볼까요? 부드럽게 눈 감고
지금 어디선가 이 영상을 들으며 나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또 위로받고 용기를 얻었을 나와 다르지 않은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세상에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것이 나 혼자만이 아님을 마시는 숨에는 이렇게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 내가 행복하기를 이라고 바라주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쉬는 숨에는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을 누군가가 당신도 오늘 밤 평안하기를 바라주세요. 당신도 평안하기를. 내가 편안하기를. 당신도 평안하기를. 깊게 숨 마시고 길게 숨 내쉬고 준비됐을 때 두 눈 천천히 떠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감사합니다.